안녕하세요. 어느새 더워서 반바지를 입고 있는 신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따끈따끈한 질문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제가 귀농을 하려고 하는데 수경재배를 해보고 싶어요. 다들 수경재배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밖에서 땀 흘리면서 토경으로 하는 건 힘들어요. 뱀도 무서워하고요. 아쿠아포니스라는 걸 제가 최근에 발견했어요. 박사님 채널에서. 그러면 아쿠아포니스가 있고 기존에는 일반적인 양액 기준, 비료를 기반으로 한 수경재배가 있는데 누가 더 돈을 많이 버나요? 아주 직접적으로 물어보셨어요. 네, 중요하죠. 얼마 돈 버는지 저희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서 밑에 세부적인 질문을 몇 개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양액 기반 수경재배가 더 쉬운 것 같아요. 제가 박사님 채널을 봤더니 아쿠아포니스, 이른바 양어 기반 또는 양식 기반 수경재배는 뭐 복잡하게 할 게 많아요. 저는 그렇게 복잡한 거 어려운 거 못 하겠어요. 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식을 기반으로 한 이른바 아쿠아포닉스는 분명히 시스템이 양액 기반 전통적인 수경재배보다 조금 더 복잡하고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초기 단계 비용도 조금 더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양액 기반 수경재배, 옛날 방식의 그냥 비료를 타는 수경재배는 아주 정교하게 EC나 pH를 맞추지 않으면 그 내부에 박테리아, 미생물, 균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식물이 면역학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예요. 조금만 밖에서 충격이 가해져도 그대로 식물의 면역체계가 무너지고 상품이 아니라 아예 병충해가 발생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아쿠아포니스는 생태계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기 때문에 미생물 균총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고 저희가 마치 요거트를 많이 먹은 것처럼 튼튼한 거예요. 그래서 설사 병충해가 있더라도 또는 영양분이 균형이 잘 안 맞더라도 잘 살아날 수 있어서 실제 연구에 따르면 아쿠아포닉스의 소출량이 15에서 30% 더 높습니다. 그런 걸 따지면 복잡성을 조금 희생하더라도 약간의 복잡성을 감수하더라도 아쿠아포닉스가 결코 뒤지지 않거나 또는 더 나을 수 있는 거죠. 또 질문 있으십니다. 아니, 양액을 기반으로 하면 그럼 결국은 더 싸다는 건데 전 싼 거 할래요. 당장 큰 돈 들어가는 거 하고 싶지 않아요. 되게 중요한, 우리가 이제 트리키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핵심적인 사항이 이 질문에 숨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양액기의 보통 가격은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 비싸면 2천만 원까지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양액을 계속 넣어줘서 작물을 기르게 되죠. 아쿠아포니스는 300평 기준으로 초기 단계에 물고기, 즉 비료를 만들어내는 물고기를 기르기 위한 파트에 한 3, 4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당장 비용이 두세 배 정도 더 들어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비용 감내하기 싫어요. 여기에 비밀이 숨어 있는데 물고기를 길러서 수경재배하는 아쿠아포니스는 물고기를 기르는 파트가 웬만해서는 고장이 안 나요. 기껏해야 20만 원짜리, 18만 원짜리 모터만 갈아주면 돼요. 그것도 수년에 한 번씩. 그러면 물고기가 사료를 먹고 작물을 길러내고 물고기를 판매해서, 특히나 만약에 그것이 관상어라면 물고기를 비싼 값에 판매할 수도 있어요. 반면에 일반적인 수경재배는 어떤 어려움이 있냐? 양액이 매우 고농도예요. 보통 100% 정도, 100배 정도 더 농도가 높아요. 그것을 100분의 1로 희석해서 사용하게 돼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과정에서 노즐, 관로가 쉽게 부식해요. 그래서 실제로 양액기는 장기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수년간, 3년에서 5년 정도 쓰면 계속 바꿔줘야 돼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바꾸는 동안에는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바꾸는 가격은 계속해서 높아지게 돼요. 그러면 농부의 입장에서 처음에 조금 싼 것 같지만 실제로 싸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거 있죠? 지금 비료가 붙었습니까? 요소 비료가 없어서 난리예요. 요소 비료가 2배, 3배, 4배씩 오른 게 문제가 아니고 비료 자체를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잡어가 많이 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잡어를 잡아서 양식에 사용하는 사료는 상당히 저렴하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축산 폐기물이나 축산 부산물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어요. 즉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다? 아쿠아포니스가 저렴하고 효율은 높고 더 나아가서 아쿠아포니스는 안전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오늘 정리하자면 아쿠아포니스하고 양액 기반 수경재배 누가 더 돈을 많이 버나요? 비용의 측면만 놓고 봤을 때 둘 사이의 차이가 없거나 장기적으로 아쿠아포니스가 우수하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비용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판매 가격도 중요하잖아요. 아쿠아포니스는 보통 아주 고가에 판매되는 편이에요. 아쿠아포니스를 사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아토피가 있는 분들, 어린 영유아들, 지병이 있는 노령 또는 고령층들,
임산부들, 이런 분들이 또는 소화기 장애가 있는 분들,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분들 등등 특수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아쿠아포닉스로 만들어진 것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더 나아가서 고급 레스토랑, 미슐랭 3스타급 이런 곳들은 일반적인 채소를 쓰고 싶어 하지 않아요. 비료로 만들어진 채소보다 훨씬 더 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 아쿠아포닉스 또는 건강에 좋다는 평가를 받는 아쿠아포닉스를 1.5배에서 2배의 가격을 주고라도 쓰고 싶어요. 왜? 그들이 판매하는 음식은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심지어 100만 원씩 가기 때문에. 동시에 아주 비싼 요양병원에 거주하시는 분들, 최고급 호텔, 돈 많은 부자들이 다니는 국제학교, 이런 곳들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또는 거기에 입주해 있는 고객분들이 제공하는 음식 하나하나에 최고의 신경을 쓴다는 거죠. 아쿠아포닉스로 만들어진 것들만 찾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에게는 2,000원이 아니라 2만 원, 3만 원도 결코 비싸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결정이 나겠죠. 특히나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 더, 여러분들은 대부분 소규모 자영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10,000평, 10만 평을 경작하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300평, 500평을 경작하고 거기서 나온 것들부터 최저의 비용으로 최고의 성과를 만들어내고 싶으시다면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아쿠아포닉스로 가는 것이 맞겠죠. 왜? 하다못해 100원, 200원, 500원 아니면 1.5배, 2배의 돈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요. 결론은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아쿠아포닉스 여러분들을 위한 귀농의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신박사였습니다.